안녕하십니까. 확률낚시, 릴지낚시의 모든 것, 오늘 또 재미있는 낚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봄 감성돔 낚시 이야기를 하면서 비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이러한 채비 선택이 됐다면 봄철 만나는 갯바위 환경 포인트에서의 공략 지점의 선택과 채비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략 지점의 선택과 채비의 운영, 가을철 내만권 감성돔 낚시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겠는데요. 이 공략 지점을 선택하고 또 채비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봄철의 복병, 이 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봄철 낚시가 되면 어떤 갯바위에 내리던, 자, 새벽에 배를 댈 때는 몰랐는데 날이 밝으니까 채비를 던질 위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군데군데 몰이라는 수초가 막 피어 있죠. 야, 이걸 어떻게 공략해야 되나? 몰 옆에서 입질을 받을 것 같은데, 입질을 받았다가는 큰 고기 같으면 다 몰에 쓸려서 놓쳐버릴 것 같고. 하지만 이 몰 피해서는 안 되죠. 몰이 있는 듬성듬성 잘 형성된 곳은 분명히 감성돔들이 머물기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몰과 몰 중간에 공간이 탁 비어 있는데, 야, 저기는 채비만 들어가면 분명히 감성돔이 있을 것 같은데, 걸면 10 중에 9은 다 터뜨려 버린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몰밭에서 효과적인 공략법, 어디를 어떻게 공략하는 것이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림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갯바위 생긴 것은 다 비슷하겠죠. 자, 꾼의 선자리라고 가정을 하고 몰밭 형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약 2개 정도의 몰밭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 몰이 바로 가까운 데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몰 언저리 윗부분에 캐스팅을 해야 되죠. 자, 하지만 몰과 꾼의 선자리와 이 몰과의 거리가 약 20m 이상 멀리 형성되어 있다면 그나마 다행히 몰 가까운 곳, 이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입질을 받아서 파이팅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갯바위, 내만권 몰이 피어 있는 갯바위들의 주 공략 포인트는 이러한 곳에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몰밭, 몰의 언저리에서 고기를 걸게 되면 챔질과 동시에 분명히 몰의 원줄이나 목줄이 챔질과 동시에 닿게 되어버릴 텐데요. 확률을 본다면 정말로 두꺼운 줄을 써서 몰을 막 뜯어내면서 끌어내지 않는 다음에야 몰을 피해서 릴링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자, 이럴 때 끌어낼 수 있는, 히트 위에 끌어낼 수 있는 확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고, 또 반대로 터뜨릴 확률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갯바위라는 곳, 항시 특히 내만권 갯바위는 좌 혹은 우로 조류가 흐르게 되어 있죠. 자, 좌로 흐르는 조류, 우에서 좌로 흐르는 조류는 몰 가까이 오면서 적당한 반탄류가 형성돼서 이러한 형태로 조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반탄류가 형성되는 그 주위는 조류가 약간 멈칫하는 그런 위치가 되게 될 텐데요. 자, 이러한 경우 반대쪽은 조류가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또 한 번 일종의 지류 속의 지류권이라 할 수 있겠죠. 조류가 멈칫하고 머물다가 천천히 조류를 바깥 조류를 타면서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물론 이 조류 자체도 강하지 않는 낚시를 하기에는 충분히 좋은 조류가 될 텐데요. 자, 이러한 포인트에서 몰까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몰 주변을 직접 공략해야 된다면 그 첫 번째 공략할 포인트는 이 A, B, C라고 나눈다면 A보다는 B와 C 포인트가 먼저 공략해 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채비는 C 지름을 공략하게 된다면 C보다 훨씬 채비가 안정돼서 들어갈 수 있는 조금 언저리에 채비 투척을 하고
점점 몰 가까이로 가다가 이 몸짓하는 부분, 이리 타는 조류, 이리 타는 조류를 약간 피해서 정중앙으로 흘러서 모래 대일랑 말랑 할 때 채비를 걷어내는 그러한 경우, 이 부분에서 채비를 조금만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채비 조작을 한 후에 걷어내는 이러한 채비 투척을 반복하게 되죠. 자, 반면 비조류 쪽에 공략을 할 때는 가급적 최대한 이 몰이 끝나는 부분에 채비를 바짝 붙어서 타고 나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채비 투척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지역을 공략하는 데는 입질을 받고 난 이후에 릴링을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죠. 자, 하지만 여기서 입질을 받지 못하고 여기서 입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꾼이라면 누구나 이 A 지점에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자, 이 A 지점은 C나 B보다 공략 시간도 훨씬 길고 공략 시간이 길어지면서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그 대기 시간이라고 말을 한다면 대기 시간이 훨씬 길어질 수 있어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채비를 캐스팅하고 이 채비가 천천히 흘러가면서 C는 여기서 걷어야만 했었고 B도 여기서 머무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흘러가 버리면 다시 채비를 걷어야 했는데 이 A 지점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몰 언저리에 캐스팅을 하고 채비가 천천히 흘러가면서 전체적으로 몰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몰 언저리를 지속적으로 훑으면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요 가까운 C 지점은 물론 그 언저리 지역과 B 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채비를 약간 끌어주고 잡아주면서 B까지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경우 B와 C에서 입질을 받지 못했다가 A 지점을 공략하다가 감성돔의 입질이 여기서 들어와 버린다면 참 꾼의 입장에서 입질은 정말 반갑지만 챔질하는 순간, 감성돔임을 확신하는 순간 난감하게 되죠. 뭐 군데군데 몰이 있어서 사이로 끌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전체가 시커멓게 몰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자, 이러한 경우는 우리 꾼이 극복해야 될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효과적인 릴링법이죠. 자, 이 효과적인 릴링법이라고 하는 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게 되면 아마도 봄낚시뿐만 아니고 사계절 감성돔 낚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성돔이라는 고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한번 여러분 생각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감성돔이라는 고기는 뱅에돔과는 달리, 자, 뱅에돔은 입질 순간 본인이 뭔가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본인이 숨을 곳으로 굴속이나 돌틈 사이로 들어가는 습성이 있죠. 하지만 뱅에돔과 비교한다면 감성돔은 아주 자신의 몸을 아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따라서 챔질 후에 몰로 푹 들어가기보다는, 파고들기보다는 바깥으로 차고 나가는 느낌이 강한데요. 따라서 이 주변에서 감성돔의 입질을 받게 된다면 챔질 이후 낚싯대를 당기지 마시고 스스로 차고 나가는 느낌을 받도록 낚싯대만 대만 세워서 안정감 있게만 버텨주신다면 고기는 바깥 부에서 밖으로 차면서 대의 휘임새에 따라서 서서히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찌를 보면서 어느 정도 떠올랐다고 판단하실 때 끌어내시거나 혹은 이 부위에서 챔질 후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렇게 나가고자 하던 고기가 땡기지 않고 계속 낚싯대의 탄력만 이용해서 버텨주게 되면 이쪽으로 나가서 안 될 때는 이쪽이나 이쪽으로 고기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차고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될 때 릴링을 해내면 몰 뒤에서 큰 시알의 감성돔의 입질을 받더라도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리고 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방법을 잘 숙지하기 위해서는 여유 있는 마음, 그리고 당황하지 않는 마음. 자, 지금 입질이 들어올 것이다. 나는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속에 우리 꾼의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어떤 어려운 몰밭대 상황에서도 어렵게 받은 감성돔, 대물 감성돔의 입질을 받아낼 수 있는, 고기를 끌어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은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